네, 김인전입니다. 법무차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론을 할 때부터 정성호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랬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성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이 크다. 이 얘기를 오늘 오시면 좀 하려고 했는데요. 오시지 않아서 너무 유감입니다. 사실 정성호 장관은 법 지식도 있고 정치적인 역량도 계신 분입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방향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냥 물꼬를 따라가면서 걱정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유감이고요. 사직서에 주요 개혁을 완성했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차관님도 그래서 국회에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더 큰 일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뭐가 개혁이 완성되었죠? 지금 여당 의원님도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개혁이 완성된 건가요? 주요 골격이 되는 이제 공소청 등 정부조직법과 형사소법 개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뭐 관료들이야 책상 위에서 법안 하나 개정했다, 하나 업적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너무나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것은 이념에 관계없이 많은 학자들과 또 시민단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것은 검찰청 내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과연 개혁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국가수사기 역량이 총체적으로 붕괴된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이 형사사법 절차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변호사로 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뭐 이 차관님도 업적으로 열람 등산권을 보장했다. 이걸 업적으로 앞에서 얘기하시던데요. 이것도 보면 245조 12항의 12의 제2항에 보면 뭐 수사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또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조항이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제가 법무장관이 오셨으면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하신 일이 검수원복의 시행령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문을 본인이 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것은 뭐 여권 언론이 얘기한 것이지요. 이 검찰의 주요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해주면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 이 수사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 거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공소기각이 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안 수사권조차도 공소 취소와 바꿔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께서도 상당히 근거가 없음을 상당히 인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제대로 수사가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 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바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신중히 판단해라까지는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항소 포기가 이유가 없다, 해야 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검사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검사들 다 자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법무부가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호 파티, 술 파티 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무 중에 SNS를 썼다. 업무 중에 SNS를 언제 썼어요?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그것을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양자역 학도 아니고 미래가 과거를 규정하는 겁니까? 법무부와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이 박상현 검사를 계속 압력을 주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글을 쓴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전달자입니다만 딱 한 번 장관님의 의사를 대검 차장에게 전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외압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은 실체 관계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박상현 검사 관련해서 SNS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대검에서 1차로 징계 요청이 온 것은 박상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셨듯이 변호인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상 여러 가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또한 어떤 그 제3자에 대한 변호인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제3자에 대한 녹음 수사 파일이 부분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급하면서 어떤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수사 절차상 적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된 줄기인 징계 사유입니다. 네, 항소 포기 당시에도 그 당시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까지 얘기할 수 있었지만 결국 사인을 안 해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만 멈췄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검사들을 다 또 자책시키는 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